2017 문학과 지성시인선 개개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임소라 시집 중에 75페이지 하얀이란 시. 하얀. 불을 끄니 불을 켜고 있을 때의 내 생각을 누군가 훤히 읽기 시작한다. 낮에 만난 이야기들은 햇빛에 다 타버렸다. 베란다의 토끼는 귀가 커다랬고 털이 하얗고 나날이 뚱뚱해졌다. 불을 끄니 불을 켜고 있을 때 내 생각을 누군가 훤히 읽기 시작한다. 귀신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유체 이탈이 된 것 같아요. 다중인격 같이. 예. 근데 서로가 교류는 되는데 각자 독립된 인격체처럼 다양한 정신 안에 다양한 자아가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되는데 불을 껐다는 것은 일상적인 불을 껐다는 말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있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필요한 자아와 또 다른 자아.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껐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인 나를 켰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돌아다니고 이런저런 생각한 거 있잖아. 일상과 배제돼 갖고 있는 나를 또 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네. 시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일상적인 생활과 이 도구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은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돈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족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나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생활이 1차적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배제하고 있는 시간이 없으면은 일상적인 생활로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은 거야. 먹고 마시고 자기 무리들끼리 무리지어가면서 거기에서 인간이란 것이 좀 고등동물이고 동물이란 거 좀 하등동물이란 거 그 차이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하고 다르다는 것은 자기가 아닌 나를 또 만들어갈 수가 있고 남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세계를 또 만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끄니 불을 켜고 있을 때 내 생각을 누군가 훤히 읽기 시작한다. 누가 이걸 읽고 있다는 거야? 내가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다른 생각. 내가 아니었던 나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는. 성찰의 자아. 성찰이라기보다는 온 잡생각부터 시작하고 오만 것을 다 여기 끌고 오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왜? 그 안에는 나의 생활인으로서 나도 끌고 올 수가 있고 다른 나로서 끌어갈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쵸. 성찰은 아무래도 반성하는 지나간 일들을 다른 상상력에 가까운 자아는 또 다르겠네요. 예, 그렇죠. 낮에 만난 이야기들은 햇빛에 다 타버렸다. 그거 피곤해. 사람과 만나고 일상생활을 하고 이 살아가는 것은 피곤해. 그렇잖아요. 넌덜머리 나죠. 이거 정말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세상인 거야. 따지고 보면. 땀 흘려야지만이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예. 네. 이게 정말 괴로운 세상인 거죠. 신경 쓸 게 많아요. 다 남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내 맘대로 한 거 이 세상에 어디가 있단가요? 전부가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독재라 그러고 낙인찍 소외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야. 하나하나 사람 만나고 하나하나 그 생활에 나가는 것도 모든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서로가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낮에 만난 이야기들은 햇빛에 닿아서 다 타버리고 없는 거야, 앉아.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서. 베란다의 토끼는 귀가 커다랬고 털이 하얗고 나날이 뚱뚱해졌다. 토끼가 자유롭게 야생에서 이렇게 산을 오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베란다에 갇히면은 뚱뚱해질 것밖에 없죠. 계속 먹어가지고. 근데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토끼가 자유롭게. 상상력이 자유롭게 뛰놀아야 되는데 이게 한정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 속에서 이제 비대해져가지고 자유롭고 귀엽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 야생의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상상력도. 예. 그러니까 베란다의 토끼란 것은 그 상상력이에요. 네. 상상력의 활동 공간. 네. 그 베란다니까 이게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놀지를 못했다는 거야, 자기 상상력이. 그러다가 이게 귀는 커다랗게 많이 듣고 많이 하고자 한 것은 있었어. 이게 귀가 컸으니까. 잡다한 소식들이 계속 맹맹거리잖아요. 털이 하얗고 나날이 뚱뚱해졌어. 그러니까 그 폭발할 정도로 많은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끄집어내고 하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고 가만히 같이 갖고 있으니까 계속 뚱뚱해진 거야, 이게요. 상상력만 뚱뚱해졌지 그것은 그 안에서 가만히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그걸 끄집어낼 시간이 없었어. 이게요.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수집은 계속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뭔가가 상상력의 활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없는 한낮에 나는 일상생활이 바쁘잖아요. 상상력만 혼자 남아갖고 있다가 네. 베란다에 토끼처럼 네. 있다가 벽지를 뜯고 책상을 밟고 내 운동화를 할 때만 어느 날 그게 확 죽어버렸어.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가만히 놔뒀더니만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력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침체기가 왔다. 그 말이 돼요. 먹고 산다고 바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무드를 회복할 수가 없다. 상상력이 뛰노는 무드를. 입술을 뜯어먹다가 내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빨아먹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살인자는 대답한다. 나는 다른 죽음을 향해 채널을 바꾼다. 입술을 뜯어먹었다는 건, 입술이라는 것은 이거 말이라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배어나오는 피를 빨아먹는데 왜 그랬습니까?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그거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머뭇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언어가. 그래서 대답한다. 나는 다른 죽음을 향해 채널을 바꾼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 꺼진 방에 앉아있다. 아픈 사람처럼 누군가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뭔가 모르게 떠올랐을 때 그때 그냥 단 10분 만에 다 써내려가고 단 10분 만에 그걸 다 해놔놓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스토리가 쭉 이어져가지고 끊이지 않고 딱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겼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다른 소재로 바꾼 거죠. 이야기 자체를, 생각 자체를. 예. 그래서 아픈 사람처럼 누군가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그 누구야? 예. 자신이잖아. 자신의 상상력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없으니까. 토끼를 씻어주던 날 토끼는 죽었어. 그 상상력을 이렇게 다루고 어쩌고 했던 날 그 토끼는 이미 죽어불고 없는 거예요. 그 상상력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두 손으로 누군가의 까만 그림자를 씻는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 어른어른하는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어떤 그림자 속에가 지금 그것을 다시 씻고 그것을 끄집어 보고 있는 거야. 그림자만 내만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토끼를 씻어주는 날 토끼가 죽었다니까 그 해마다 반복되는 작년 이맘때 이거를 했었는데 이게 작품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느낌? 예.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누군가의 까만 그림자를 씻는다.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한다고 살인자가 대답한다. 살인자는 누구예요? 상상력을 죽인 자. 죽어버린 상상력. 상상력을 죽게 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 현실적인 원인들이겠죠. 요인들. 그렇죠. 제약하는. 예. 그래서 그 현실적인 요인들을 다 꺼야지만 이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생각으로서 빠져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불을 켜니 불을 끄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했던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되고 앞에는 뭐 했었어요? 불을 켜고 있을 때 내 생각을 누군가 훤히 잊기 시작한다. 그건 상상력으로 들어가는 불을 끈다는 거고 이거 불을 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불을 켰다는 거는 현실로 다시 돌아온 거죠. 예.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으니까 예. 답답하니까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온 거죠. 일상으로. 예. 네. 불을 끄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했던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되고 내가 상상력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토끼가 죽어버렸다는 걸 알고 아 상상력은 힘들구나 나오지 않는구나 그런 이제 낭패감 좌절감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을 켰는데 다시 그 환한 불 속에 흰 안개 속에 알 수 없는 상상력의 미래 속에
내가 다시 갇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을 끄고 있었을 때 누군가 했던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의 생각을 다시 또 이어서 하는 거야. 이어서 하는데 그게 상상력이 죽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세계가 스위치가 딱 바뀌면서 다른 세계로 왔구나 하면서 일상을 수행해야 되는데 낭패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좌절감 같은 게.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네. 내가 상상력 속에 있었잖아. 그 상상력 건물, 우리 건물이 흰 안개에 쌓여 있다는 걸 나가서야 알게 되었다. 아, 나는 거기가 진짜인 줄 알았어. 상상력과 내 시인으로서 글 쓰는 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생활이 더 중요하고 다시 또 우리 건물이, 내 건물이 흰 안개에 쌓여 있고 그것은 몽상적인 세계, 그 안개에 뿌옇게 쌓여서 분명치 않는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나와서 다시 쳐다보니까 우리 건물이 흰 안개에 쌓여 있다는 걸 나가서야 알게 되었다. 근데 그 흰 안개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나가서야 알게 된 게, 상상력의 건물이 흰 안개에 쌓인 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나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런 느낌,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상을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은 하얀이라고 되어 갖고 있잖아요. 네. 하얀이란 것이 처음 거기에 색칠을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한다고 살인자가 대답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살인자는 대답한다. 나는 다른 죽음을 향해 채널을 바꾼다. 그러니까 입술을 뜯어먹다가 내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빨아먹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입술이란 것은 말을 하는. 거기에서 계속 머뭇머뭇 말을 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온 거야, 이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살인자는 대답한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죽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쫙 빠져나와서 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그 문장이 기억나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상상력을 죽여버리는, 언어를 죽여버리는 그 살인자. 그것은 대답한다요. 나는 다른 죽음을 향해서 채널을 바꾼다. 나는 상상력 있잖아요. 상상력을 죽였던 그거하고 다른 채널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이쪽 채널에서는 그 시로서 하나의 문장을 따와서 이렇게 그 시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쪽 채널에서는 이미 죽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 채널을 다른 채널로 바꿔서 다른 상상력으로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살인자는 대답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상상력이 왜 이렇게 멈칫멈칫거리면서 안 나가는가.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의미 같은데 나중에 누군가의 까만 그림자를 씻는다.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한다고 살인자가 대답한다. 여기에서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한다고. 이 부분의 그 의미, 구체적인 의미가 내가 왜 상상력이 죽었는지, 생활에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그게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까만 그림자를 씻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지 같은 그 까만 그림자를 씻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상상력이 되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그때부터서 채널을 바꾸니까 다시 기억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기억이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상력이 또 생겨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왜 내 상상력이 죽었는지, 왜 내가 이런 제약을 받았는지, 그때 상상력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생각난다는 의미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한다고? 그 살인자는 상상력을 죽인 살인자야. 내 안에 있는. 일상생활이 됐든지 다른 걸로 확 넘어가면서 그 일상생활에 대한 그 고민이라든가 이게 확 넘어오면서 그 상상력을 살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아이 걱정이라든가 남편 걱정이 직장 걱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그것이 다 살인자인 거야. 상상력 안에서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퍼뜩 들어오니까 이걸 살인을 시켜본 거야. 나의 시를 쓰는 무드와 시를 쓰는 상상력을 다 살인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상상력을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생활에 그런 것들이 다시 파고들었다 이 얘기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살인자들이에요, 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던 것들을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일상의 큰 걱정, 긴요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났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불을 켠 거고, 불을 끄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했던 생각을 이어서 하고. 예,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같다고요.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침범을 해서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불을 킨 거야. 다시 네. 일상생활에 불을 킨 네. 거예요. 그리고 그 토끼를 씻어주고 가면서 계속 토끼를 살려보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죽었어, 이게. 네. 토끼를 씻어주었던 날 토끼는 죽었고 나는 두 손으로 누군가의 까만 그림자를 씻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일상에 쓸데없는 살인자들이 나를 침범을 해서 시 한 편을 완성을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할 수 없이 불을 킨 거야. 일상에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했던 생각을 이어서 하게 돼. 누군가는 바로 내가 나로서 돌아오는 일상생활로서 나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건물이 일상에서 쳐다봤던 우리의 건물이 흰 안개에 쌓여 있다는 걸 나가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고지서라든가 그런 거 생각했겠죠. 이 시하고 예. 앞에 그 성류라는 시하고는 두 개가 좀 같이 맞닿아 있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요 모형이라는 시도 있거든요. 모형해갖고 기린이 보고 싶어서 기린을 보러 간다 이런 시들. 그 다음에 오월이라는 시. 떠다니는 민들레 홀씨를 하나를 잡았다. 손바닥에서 하얀 거미가 터졌다. 거미라는 말 자체도 이게 상상력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거미줄 타고 노니까 상상력의 씨줄과 날줄을 타고 노는. 예, 그래서 손바닥을 쥐고 걸었다. 그림자들의 숲의 이목구비를 바꿔 그렸다. 숲의 머리카락이 길어졌다. 껍질이 갈라졌다. 나무들 정수리마다 둥지를 트는 새들을 벗고 나는데 가마를 만졌다. 가마를 만졌다는 것이 새로 구울 어떤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준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내가 만드는 나의 그 창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소라 시집에 그 시들을 대체로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잘 썼어. 그래서 이 시를 몇 번 보긴 했지만은 이 책을 한번 좀 권해드리는 바예요. 우리 독자분들도. 여러 편이 그냥 아무데나 펼쳐도 여러 편이 눈에 계속 읽히고 그런 시집이죠. 예.